이강인 선수가 친정팀인 발렌시아를 상대로 득점에 성공을 했는데 오늘 경기는 이강인 선수가 공수양면으로 정말 뛰어난 활약을 펼친 경기였습니다. 마요르카가 당연히 발렌시아보다 약팀이기 때문에 오늘도 아기레 감독이 5-4-1의 전형을 들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기용이 되죠.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5-4-1의 전형에서는 좌우 측면 미드필더들의 움직임이 가장 수비적으로 중요해요.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밖에 없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아기레 감독이 왼쪽에는 이강인, 오른쪽에는 산체스, 중앙 미드필더의 성향이 강한 선수들을 측면에 배치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수비할 때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중앙 미드필더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측면으로 공격이 전개될 때는 측면으로 달려나가면서 측면 수비까지 해줘야 돼요. 결과적으로 중원 싸움도 가담해야 되고 측면 수비도 담당해야 되는 이러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체력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이강인 선수에게 맡겼고, 그리고 심지어 후반전에 산체스는 교체됐지만 이강인 선수는 90분 풀타임을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강인 선수가 체력적으로 힘든 역할을 맡아서 90분 풀타임을 뛸 정도로 아주 체력적인 준비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수비적인 움직임도 매우 좋아졌기 때문에 아기레 감독이 90분 내내 이강인 선수를 기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경기 장면만 봐도 이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마요르카가 5명의 수비수 그리고 4명의 미드필더를 기용할 때 이강인이 왼쪽 측면 미드필더에 기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요르카가 5-4-1의 전형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이강인 선수의 움직임을 보면 이강인 선수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서 중원 싸움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앞에 있는 선수가 중앙 지역으로 볼을 몰고 들어갈 때 이강인이 적극적으로 달려들면서 중앙 지역에서 발렌시아가 볼을 전개할 수 없도록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강인 선수가 달려드니까 결국에는 발렌시아가 중앙 지역에서 패스를 보내주지 못하고 뒤로 패스를 해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니까 발렌시아가 곧바로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강인이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빠르게 측면 지역으로 달려나가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강인 선수가 곧바로 측면 지역으로 달려나가서 측면 수비까지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강인 선수가 측면과 중앙을 활발하게 오가면서 수비에 아주 큰 기여를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수비적인 움직임이 매우 좋아요. 이 장면도 중앙에 있는 선수가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주는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빠르게 올라와서 압박을 시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렌시아가 결국 이강인 선수의 압박을 강하게 받다 보니까 볼을 뒤로 돌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서의 수비 가담이 매우 좋기 때문에 발렌시아가 이강인 선수가 있는 왼쪽 측면에서 공격을 제대로 전개하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장면이었고요. 이 장면은 발렌시아가 전방으로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근데 이때 이강인이 후방에 있다가 빠르게 달려나오면서 발렌시아의 미드필더를 압박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 선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와 줬기 때문에 발렌시아가 이강인 선수의 압박에 대처하지 못하고 이강인이 볼을 빼앗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마요르카의 역습이 전개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만큼 이번 시즌 이강인 선수가 얼마나 열심히 뛰고 얼마나 수비적으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는지를 오늘 경기에서도 알 수가 있었고요. 오늘 경기 기록을 보면 팀 내에서 공중볼을 제외한 볼경합 상황에서 두 번째로 볼경합 상황에 가장 많이 참여한 선수였습니다. 그만큼 이강인 선수가 수비로 내려왔을 때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볼경합 상황에 많이 참여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공격으로 나갈 때도 이강인 선수가 수비로 내려와 있다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역습을 주도하는 역할까지 맡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요르카는 팀 내에서 볼을 가장 잘 다루는 선수가 이강인이기 때문에 공격으로 나갈 때 이강인을 무조건 거쳐 나갈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강인이 수비에 집중한다고 해서 수비 라인으로 너무 내려가 있으면 사실 마요르카의 역습이 빠르게 전개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수비 라인으로 내려와 있다가 공격으로 올라갈 때 부지런히 올라가 주면서 마요르카의 역습을 주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장면인데,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수비에 가담해 있잖아요. 그런데 마요르카가 수비에 성공하는 순간 빠르게 전방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이강인이 빠르게 달려나가니까 당연히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이강인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죠. 그리고 이강인이 빠르게 역습으로 나가다 보니까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강인을 거칠게 막아낼 수밖에 없어요. 워낙에 위협적인 패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장면도 발렌시아가 이강인을 거칠게 막아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 내에서도 발렌시아가 집중적으로 마크를 해야 되는 선수였다. 그리고 공격으로 나갈 때는 이강인 선수가 빠르게 측면적으로 돌아뛰면서 크로스를 올려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기레 감독이 이강인을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배치한 것은 이강인이 왼쪽으로 돌아뛸 때 이강인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이때 이강인이 패스를 받아서 정확한 크로스로 전방으로 뛰어들어가는 물리키에게 크로스를 올려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수비 라인으로 내려왔다가 빠르게 전방으로 뛰어나가면서 측면적으로 움직여주니까 크로스 찬스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이강인이 무리키에게 정확한 크로스를 올려주는 장면까지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강인 선수의 히트맵을 보면요, 이강인 선수가 엄청나게 뛰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가 수비 라인으로 많이 내려서니까 수비 라인에서 많은 움직임을 보여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도 이강인이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서 중원 싸움에 가담해주고, 그리고 측면 지역으로 나가서 측면 수비까지 담당하는 역할이었다 라는 것을 히트맵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공격으로 나갔을 때도 빠르게 측면 지역으로 올라가서 크로스를 올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서 볼을 받아주는 역할까지 수행을 했어요. 얼마나 오늘 경기에서도 열심히 뛰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오늘 경기에서 마요르카가 선제골을 실점한 이후에 아게리 감독이 공격적인 변화를 시도하면서 동점까지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1대1 상황이 되니까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후반전 막판이 되어가는데 라인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강인이 이렇게 체력적으로 부담이 가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막판까지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그러니까 발렌시아의 수비 라인이 올라와 있을 때 이강인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발렌시아의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리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발렌시아가 이강인의 저돌적인 움직임 때문에 수비적으로 많은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러한 장면입니다. 이제 이 장면을 보면 발렌시아가 이제 라인을 올려놓고 있는데, 이때 전방으로 붙여놓고 여기서 수비수가 머리에 볼을 맞추면서 볼이 앞으로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발렌시아 선수들도 지쳐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내려오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의 움직임을 보시면 이미 이강인이 수비라인 깊숙하게 내려가 있다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발렌시아의 수비수가 걷어내는 볼을 빠르게 달려들어서 세컨드 볼을 가져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이강인이 빠르게 올라와서 세컨드 볼을 가져가니까 순간적으로 발렌시아의 수비 숫자가 적은 상황에서 마요르카가 빠르게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이강인 선수가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를 공격 장면에서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오늘 아기레 감독의 전술적인 변화가 아주 중요했는데, 오늘 마요르카가 선제골을 실점한 이후에 수비수 한 명을 빼고 은디아예를 넣어서 4-4-2 전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공격 숫자를 한 명 늘렸고, 여기에 대해서 오른쪽 라인에 산체스를 빼고 다니 로드리게스를 넣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 앞선에 무리키와 은디아예가 있기 때문에 발렌시아의 수비수들이 마요르카의 투톱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더해서 다니 로드리게스도 오른쪽 라인에 있지만 중앙지향적인 선수예요. 마요르카의 공격 숫자가 중앙에 많아지다 보니까 발렌시아의 수비도 중앙에 밀집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강인이 빠르게 올라와서 발렌시아가 중앙에 밀집해 있을 때 발렌시아의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를 시도하는 이러한 장면들을 마요르카가 만들어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강인이 열심히 90분 내내 뛰어주기 때문에 발렌시아의 수비가 중앙에 밀집했을 때 이강인 선수가 부지런하게 뛰어들어가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도 무리키와 은디아예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다니 로드리게스까지 중앙으로 움직여주면서 발렌시아의 수비가 몰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강인은 반대편에서 뛰어들어오고 있죠. 근데 여기서
다니 로드리게스의 슈팅이 골키퍼의 선방에 막혀서 떨어지는데 이때 이강인이 빠르게 달려듭니다. 수비수에게 아주 큰 부담을 주는데 이 장면에서도 이강인이 아주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어떻게든 세컨드볼을 가져오려는 아주 적극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비슷한 장면에서 이강인 선수의 득점이 나오는데 이 장면 또한 무리키가 중앙에 있고 그리고 은디아이가 오른쪽 측면에 있고 여기에 더해서 다니 로드리게스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가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발렌시아의 수비가 밀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강인 선수가 있는 마요르카의 왼쪽 측면에 넓은 공간이 발생해요. 근데 여기서 이강인이 부지런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니 로드리게스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가니까 측면 수비도 다니 로드리게스를 신경 쓰면서 중앙으로 끌려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 이강인이 부지런히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발렌시아의 수비를 완벽하게 무너뜨려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런 장면이거든요. 다니 로드리게스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상대 측면 수비가 중앙으로 쏠리고 이때 이강인이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다니 로드리게스의 아주 좋은 패스가 들어갔고요. 근데 여기서 이강인이 뛰어들어가니까 발렌시아의 수비수들이 빠르게 이강인을 따라 뛰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발렌시아의 수비수들이 빠르게 뛰어들어갔지만 이강인 선수의 좁은 공간에서의 엄청난 재능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이강인이 좋은 찬스를 맞이하니까 발렌시아의 수비가 급하게 뛰어오는데 이때 수비수가 뛰어들어오니까 이강인 선수가 한번 역으로 접어요. 그러면서 수비수 한 명을 찰나의 순간에 벗겨내고 또다시 이제 수비수가 뒤에서 달려오는데 이때는 이강인 선수가 중앙으로 치고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수비수가 멈칫하면서 뒤로 물러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찰나의 순간에 다시 볼을 앞으로 잡아놓습니다. 이게 이제 한 1초, 2초 사이에 이강인 선수가 한 2번, 3번의 방향 전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발렌시아의 수비 2명이 좁은 공간에서 이강인 선수가 2번, 3번 방향 전환을 할 때 두 선수가 모두 속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의 수비를 무너뜨리면서 슈팅 찬스를 맞이하게 되고 여기서 이강인의 득점이 나오게 되는 장면인데 이 장면만 봐도 이강인 선수가 얼마나 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지를 알 수가 있었고요. 사실 오늘 경기는 뭐 스토리가 있죠.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 유스에서 라리가 데뷔까지 했던 선수고요. 이 라리가에 데뷔는 했지만 발렌시아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결국 마요르카로 왔거든요. 그런데 발렌시아 입장에서도 이강인 선수를 쓰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수비적인 움직임이 부족하다. 그리고 공격으로 나갈 때 오프 더 볼 플레이가 부족하다. 빠르게 올라가주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공격의 속도가 느려진다. 뭐 이러한 이제 단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경기를 보면요.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 시절보다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경기였어요. 수비 가담도 엄청나게 뛰어나죠. 역습으로 뛰어나갈 때 가장 먼저 뛰어나가는 선수가 이강인이죠. 그리고 공간이 발생했을 때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아주 영리하고 부지런한 오프 더 볼 플레이까지 보여준 경기가 오늘 경기였거든요. 마요르카에서 자신이 얼마나 많이 발전을 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선수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발렌시아 유스 출신이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 구단을 나올 때는 그렇게까지 좋게 나오진 못했지만 구단의 또 팬들 또 구단의 존중을 표하면서 세레머니도 자제하는 그런 또 멋진 모습까지 보여줬고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강인 선수가 점점 더 좋은 선수가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강인 선수의 경기를 보면 정말 좀 새로운 느낌이 들거든요. 오늘 득점한 장면만 봐도 저 좁은 공간에서 순식간에 발렌시아의 수비 2명을 바보로 만드는 그 찰나의 순간에 방향 전환을 2-3번 할 수 있는 그러한 센스와 그 좁은 공간에서의 그 플레이가 가능한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라니 정말 새로운 느낌을 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를 볼 때마다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분이 좋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강인 선수의 경기를 볼 때마다 정말 재미도 있고 그리고 참 뿌듯한 그런 느낌으로 경기를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오늘 경기도 이강인 선수가 정말 훌륭한 활약을 통해서 득점도 만들고 결승골을 기록하면서 득점도 기록했고 수비에도
엄청난 공헌을 하면서 공수양면으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면서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된 그러한 경기였다.